나는 살면서 처음으로 목숨이 위태로워질 뻔한 사건이 있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직접 겪은 실화이며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비슷한 일이 생기게 되면 꼭 조심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때는 작년 6월, 점점 날씨가 더워지려고 하는 초여름날, 나는 회사 업무차 지방 출장을 자주 다녔는데 그날은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모텔에서 숙박을 하고 일주일간 부산에 머물며 일을 했다. 그렇게 일을 마무리한 뒤 미리 예약한 서울행 KTX를 타기 위해 늦은 밤 택시를 타게 되었다. 부산역으로 가주세요. 피곤한 몸을 반쯤 눕히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잠에 들었다.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잠에 골아 떨어졌다. 5분에서 10분 정도 잠이 들었을까? 진작 도착했어야 하는 거리인데 택시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어두워서 밖은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정신을 차려 두리번거리자 택시기사가 알사탕을 건네며 말을 걸었다. 많이 피곤하죠? 이거 드시고 정신 차리세요. 거의 다 왔거든요. 갑작스러웠지만 택시기사의 호의에 마음이 안정됐다. 그러나 평소에 원체 단 음식을 멀리했던 터라 바로 먹지는 않고 가방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던 중 시계를 바라보니 택시를 탄 지 벌써 20분이나 지나 있었다. 뭔가 수상함을 느끼고 정신을 차린 나는 택시기사에게 물었다. 기사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거죠? 택시기사는 덤덤한 말투로 거의 다 왔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차 안에서 밖을 아무리 둘러봐도 부산역은 보이지 않았고 흔하디 흔한 건물 간판도 없었다. 나는 확실히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택시기사가 요금을 더 받기 위해 빙빙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어이없는 상황에 화가 났고 택시기사에게 따지듯이 이야기했다. 아니, 아저씨, 택시 승차 지점에서 부산역까지 5분에서 10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20분이 넘게 걸리는 게 말이 돼요? 당장 세워주세요. 똥 밟은 셈 치고 다른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순간 택시가 급정차했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차분한 어조로 말을 했다. 손님, 차량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요금은 안 받을 테니까 저기 옆에 있는 택시로 좀 갈아타세요. 이에 나는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되물었지만 뚜렷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사실상 택시 환승은 반강제였다. KTX 열차 시간이 다가와 점점 초조해진 나는 시간이 지체돼 불쾌했지만 택시기사의 점잖은 태도에 크게 화를 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의 말대로 인근 도로가에 정차되어 있는 택시로 군말 없이 옮겨 탔다. 이때까지 나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차된 택시로 갈아탄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갈아탄 택시를 탄 지 불과 5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택시기사가 길이 막힌다며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전 택시에서 건네받은 사탕과 유사한 또 다른 사탕을 환승한 택시에서도 받았지만 먹지 않고 손에 쥐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안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얼마 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서 떠돌던 택시 괴담이 떠올랐다. 그 괴담의 내용은 택시 납치 후 장기 매매까지 이어진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고 머릿속에는 이미 수많은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자 했던 것. 게다가 나는 태권도 사단에 합기도 일단 육상과 수영으로 다져진 만능 체육인이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해도 잘 대처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때 내가 처한 실제 상황을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기록했다. 나 부산역 가려고 택시 탔는데 택시 기사가 사탕을 줬어. 그러고는 옆 택시로 갈아타래. 갈아탔더니 똑같은 사탕을 또 받았어. 그러더니 자꾸 엉뚱한 곳으로 돌아간다? 전기 팔리는 건가? 나는 나름대로 진지하게 작성한 글이었지만 친구들은 이 글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친구들 반응 대부분은 장기 탈탈 털려라. 네가 싱싱해 보였나 봐. 그런 내용이었다. 물론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사탕 먹지 말고 빨리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말이다. 그렇게 초조한 마음을 다스리던 중 갑자기 택시 기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전화를 받은 택시 기사는 아니? 그러니까 맞아. 단답형의 대답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뭔가 다급해 보이기도 했다. 나는 앞서 받은 사탕과 지금 쥐고 있는 사탕이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먹으면 잠드는 미끼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나의 추측이지만 처음에 탔던 택시 기사와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였고 내가 사탕을 먹지 않자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의 통화였다. 택시의 수상한 움직임을 의심했고 여기서 빠져나갈 생각을 곰곰이 했다. 그러나 달리고 있는 택시에서 내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차가 서서히 서행할 때 문을 열고자 했다. 문이 잠겨 있었다. 이내 옆으로는 여러 대의 택시가 따라 붙으면서 택시를 감쌌다. 그리고 기사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다. 이 와중에도 택시 기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주변을 빙빙 돌기만 했다. 나는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이대로 있다간 서울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았다.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난 있는 힘껏 소리쳤다. 아저씨, 내려주세요. 택시 기사는 말이 없었다. 다시 한번 나는 언성을 높이며 급히 세워달라고 외쳤지만 택시 기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순간 이성을 잃었고 택시 내부에서 온 힘을 다해 문을 걷어찼다. 저항이 거셌던 탓일까? 택시 기사는 급정거했고 이내 택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택시를 등진 채 앞으로 전력 질주했다. 1분 정도 달렸을까? 따라붙던 택시들은 시야에서 멀어졌고 나는 금세 지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흥분이 가셨고 가로등 불빛 아래 덩그러니 남게 됐다. 신고할 틈도 없이 택시 괴담을 온몸으로 느낀 채 뒤늦게 부산역에 도착했다. 그 후로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택시를 타지 않는다. 만약 그때 탈출하지 못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던 일이다. 만약 택시 기사가 준 그 사탕을 먹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